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것도 비행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같은 데서도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전파를 쓰더라도 레이저파가 됐든 뭐 초음파가 됐든 저기 뭐 기타 마이크로파가 됐든 모든 형태의 어떤 전파를 쓸 때 적외선 파형을 같이 써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서로 다른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구조를 같이 써주면은 이거를 그렇죠. 그 인사사고, 차량 같은 데는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전파를 쏠 때 전 세계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잘라서 0.1cm나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건물 안에도 가능하고, 상하수도나 이런 데도 가능하고, 지하에서도 가능하고, 바다에서도 가능하고, 또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0000mm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CCTV와 감시용 카메라, 또 망원경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망원경에서도 이렇게 어떤 망원경을 내가 보지 않습니까? 망원경을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보다 이상한 수상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망원경을 보면서 전파를 쏘는 거예요. 전파 도달 거리를 따라서. 거기다 감지하게 되면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성능 영상 감시가 아니더라도 적외선 쏘기만 하면 되겠죠. 출력을 따라서. 또는 망원경 같은데 적외선을 쏜다고 합시다. 열감지까지 되는 거죠. 화면에 표시해 주는지 않아도 비싼 거는 화면에 표시해 주겠지만 싼 고저라도 뭔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거기다 그 망원경으로 정확히 그쪽을 관찰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 구조에다가 기존에 어떤 파형이 됐든 간에 뭐가 파형이 레이저가 됐든 초음파가 됐든 일반 전파가 됐든 거기다가 적외선까지도 같이 싸가지고 하면은 야간에는 망원경을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걸 쭉 조사만 하면 딱 감지하면 좀 더 비싼 걸로 그거를 갖다 다시 한번 관측을 하면 되니까요. 그럼 망원경에다가 어떤 전파나 적외선을 쏘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CCTV 카메라에도 일반 전파와 적외선을 같이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탐지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뭐 이런 카메라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카메라 구조, 현미경 구조에서도 망원경 구조에서도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1cm 단위로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 방식을 따라서 내비게이션과 맵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물 안에서도 가능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가능하고 컴퓨터 안에서도 또는 로봇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서로 간에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고요. 부분 따라서 또 정보 이동과 이런 것들 이렇게 일처리를 이와 같은 좌표 방식으로 모든 통신 장비들 앞으로 그거 다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CPU라든지 모든 GPU라든지 반도체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통신 장비에서 위성이나 뭐 어떤 이동 통신에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죠. 동쪽 어디에 지점에 정확히 쏜다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송수신 구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CCTV에서도 앞으로 이제 어떤 한꺼번에 일반 전파를 쏴가지고 탐지하는 방식 또는 어떤 적외선 전파를 쏴서 한 두 가지를 같이 공존했을 때 그것도 레이저를 같이 쏴도 되고요. 레이저나 이렇게 적외선을 같이 쏜다든지 초음파를 적외선을 같이 이런 형태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쏠 때 열로서 이게 상대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파로 파악하고 열로서 적외선으로 파악하고 일반 전파로 파악하고 그럼 두 가지 방식이면 더욱더 확실하겠죠. 차량 같은 데서 이거 쐈을 때는 그렇죠. 사람 열감지를 통해서 사람 힘이 아닌 거라고 확실히 알 수 인사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장비로 했을 때는 그 동시에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사방대 탐지하다가 이게 적외선 딱 걸렸다 그러면 일반 또 차량일 수도 있고 차량일 수도 있고 차량이 탐지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까지 같이 탐지될 수 있단 말이에요. 10가지.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군의 전차 레이더 아니면 K9 저주포다. 그러면 차량이 일반 소형 전술 차량 그다음에 탑재하고 다니면서 야간에도 관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반 전파 레이저 광도 괜찮고 초음파도 일반 전파와 적외선을 같이 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은
그 수소, 산소 추출할 때 방법을 썼는데요. 그래서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도 괜찮아요. 그거를 물에다가 상중하로 이렇게 높이를 따라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적외선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동시에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열로 전기 분해하고 열 분해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서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그릇이 회전하지만 이건 전파를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를 쏴서 회전 방식으로 합니다. 이 방식은 보다 추출이 쉽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위로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소산소가 보다 빨리 추출이 되는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약간 제한된 공간이다 그러면 압축 공기까지 같이 싸서 하는 방식. 이런 그 수소산소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회전시켜 갖고 하면 약간 해서 토네이도식으로 작은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수소산소 어떤 추출에 대해서는 되게 유리하죠. 이것은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을 적을 공격하는 이게 적을 공격 지상에 전자레인지도 고기 익히잖아요. 물도 익히고 지상을 태워버리는 무기로도 출력만 강하면 전기의 출력만 강하면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개의 어떤 비행체에서 이것을 위해서 조사하면 굉장히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딱 쏴버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엄청난 어떤 번개 같은 여러 개의 전파가 한꺼번에 한 군데 집중되면 번개 같은 칙 이렇게 서로 EMP 무기처럼 되는 거죠. 대공방어망에서도 이렇게 쏠 수 있고 대공방에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도 쏘는 것도 이제 전파 부딪히면서 EMP 무기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투기 안에서 일정 지역을 겹쳐서 전파를 쏴버리면 서로 다른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적외선은 땅밑을 투과하는 것이 건물을 투과하는 땅밑을 투과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거나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적외선 파형을 같이 묶어서 쏘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두 개가 썼든 세 개 썼든 어떤 파형을 쓰는지 알 수 없어요. 비밀 통신도 되고요.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